네, 안녕하세요. 어, 그, 몸통의 힘을 쓰는 경우, 이 어깨에 힘을 쓰는 경우랑 이렇게 상충하는 거를, 그, 아, 외수경각과 은혜 분립, 또 장기면상과 회전축 장기면상, 그런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죠. 이, 여기 이 영상에서는,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그 3종 지뢰의 관점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좀 다른 관점에서 고찰을 해보는 거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일 습사를 하지만 가끔가다 이제 며칠간 습사를 이제 쉬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정도 됐겠네. 이게 그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 있죠. 그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 그래서 투명하지만 단단한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이제 그거를 그런 재질을 고속 절단기로 절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오른쪽 손목이 삐끗하더라고요. 그냥 시끄는 정도였는데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한 2주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습사를 안 하는 게 이제 그 몸이 더 망가질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상태에서 또 그 안 좋은 자세가 몸에 뵐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대체로 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백신 접종하거나 또 뭐 헌혈하거나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흡사할 때는 저는 이제 그 이 오른쪽 그 중머리죠. 그 여기에 그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슬슬 당겨 보다가 좀만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다시 몸 좀 더 풀어주고 이렇게 당기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흡수하거나 아니면 파운드를 뭐 최대한 높여서 근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였을 때도 또 이쪽에 또 주먹에 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예. 그래서 시흥정의 그 이제 김태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의 사부가 돼요. 제가 갑장이면서 학기도원장을 오래 한 그 윤덕식 사범한테 화를 배웠고 또 거기 그 우리 올드 멤버들 그 사법연구원 올드 멤버들은 또 김태교 선생님한테 배웠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태사부 같은 존재가 되죠. 이분도 이제 그 세나를 뭐 70인가 77인가 그 관공을 이제 연습하신다는데 이게 이제 그 깍지 쪽 어깨에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끔씩. 그러니까 걸릴 때 있고 안 걸릴 때 있고. 그래 이런 현상들이 보면 옛날 기록에도 있어요. 그래 노상출기에 보면 대궁, 육량금을 쓰다가 황역기가 어깨를 다쳐서 어깨뼈를 삐끗해서 활을 쏘지 못하고 지금 누워 있다. 그러니까 그 오죽 아팠으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누워 있겠어요. 노상칠기에서 요 대궁 관련해서 이제 보면 이건 이제 여담인데 개인적으로 27량의 그 대궁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상출기는 이게 그 관련 내용인데 지금 이게 다 번역이 돼가지고 12권까지 그래서 여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1권부터 12까지 전체 내용을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육량궁 자체가 적기 때문에 뭐 만기호랑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육량궁이 육량 5장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적었고
또 승정원 일기 영조에 보면, 영조 1년 보면 이 육량은 3,400명만 시사하셨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약천집에 보면 활이 각 변형에 육량이 뭐 3-4정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없었고, 고을에는 그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병영에도 10개 정도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보수해서 써야 되는 뭐 그런 실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군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육량궁을 이렇게 비치하고 있었다. 뭐 개병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기 개인 육량, 예궁인지 육량궁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상칠기에서도 그렇게 육량을 쓰다가 어깨를 다친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중종실록에 보면 황형, 최한홍 이런 분들이 어깨를 다쳤고, 팔을 다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거로 해서 법을 개정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량궁은 매 5부마다 가산점을 줬어요. 1분씩.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0부가 넘어가면 가산점을 주지 않게 그렇게 이제 바꿨던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그러니까 육량전에 대한 그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담으로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승구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뒤로는 80보에서 100보 사이, 그 다음에 좌우로는 15보, 그 사각형 안에 들어가면 점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80보를 넘으면 5보를 넘을 때마다 1분씩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80보면 7분을 줘요. 그 다음에 85보면 8분, 90보면 9분, 95보면 10분, 다음에 110보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100보를 넘어가면 11분을 주죠. 그래서 11분까지를 최고 점수로 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 넘어가면 120보 이렇게 넘어가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최고점을 11분으로 이제 제한하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맞지 않아도 정해진 영역 안에만 들어가면 점수를 주는 걸로. 그러니까 육량궁은 정확도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용력, 그러니까 힘쓰는 요령을 알고 있는 없나를 그렇게 파악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종실록을 이렇게 보면, 여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이게 육량을 이렇게 점수를 가산점 안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육량 쏘기를 게을러 가지고 실력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멀쩡히 잘 쏘는 사람도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안 좋아서 다치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육량은 과락도 반영이 됐고, 3발 중에 1발이라도 못 넘어가면, 비록 현대면 이런 데에서 점수는 짰지만 과락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를 쓰고 당기려고 그랬죠. 1점이라도 이제 1분이라도 더 점수를 맞아야지만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령을 모르고 이렇게 당겨서, 그러니까 그 활쏘는 용량을 당긴 요령이 있는데 요령을 모르고 당겨서 사람들이 팔을 이렇게 많이 다쳤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선 일본에 가서 일본 이제 그 덩치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기려다가 용량을 못 당길. 그러니까 한국 조선 장수가 이제 가볍게 당기고 이렇게 탁 화를 주니까 자기도 될 줄 알고 이제 힘 좋은 장사가 일본 장사가 당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쪽팔려가지고 갔다 놓으면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용량은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요령도 모르면서 당긴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전에 설명한 그 외수경갑을 왜 이 경갑이 운동들이 서로 상충하나. 그러니까 힘이 안 걸릴 때 경갑이 운동은 춤추듯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그게 이제 서로 힘이 걸렸을 때는 경갑 하방 회전 운동과 하강 운동 같은 게 서로 상충한다는 거를, 그래서 뭐 외수경갑 또는 외수경갑의 해석 이런 글로 이제 고찰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냥 근거로서 여기 항전개비자 후면요기자 여기서 보면은 장기면성과 회전축 장기면성. 그러니까 장기면성이라는 거는 바깥쪽에 힘을 먼저 주면 안쪽이 잠긴다는 거예요. 기량작용에 의해서 안쪽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회전축 장기면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 이게 가령 어깨를 축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 회전축이 고정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회전하는 축이 고정 안 되면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 인체도 일단 뼈와 근육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면성과 회전축 장기면성을 근거로 이렇게 그런 상충하는 경갑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을 해봤습니다. 내용 시간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종지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오른손이 힘점이에요. 그리고 제 왼손이 받침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지뢰죠. 이렇게 가령 다이를 받치고 막대기를 낀 다음에 돌을 받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었을 경우 적은 힘으로 강력한 힘을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일종 지뢰예요. 그러니까 받침점이 가운데 있어요. 그다음에 받침점이 끝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점으로 이렇게 드는 경우, 그냥 뭐라고 할까? 작두 같은 경우가 그렇겠네요. 작두 같은 경우, 이렇게 힘을 쓰는 경우, 작용점은 가운데가 있게 되죠. 이게 2종지례입니다. 그 다음에 3종지례는 이렇게 돼가지고 받침점이 끝에 있고 힘점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방망이 휘두르든다든가 낚싯대를 휘두르든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점에서의 엄청난 속도를 얻을 때. 그래서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의 인체도 이렇게 3종지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효율 이런 거보다는 일단 맹수들이 쫓아오면 튀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속도를 얻는 방식으로 우리 인체는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찰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높은 거궁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거궁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단 큰 힘을 쓸 수 있다는 거. 위에서 아래로 잡아 끄니까. 단점은 뭐냐면 어깨가 한번 올라가면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팔의 힘과
몸통의 힘이 서로 상충을 해요. 그래서 부상이 또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활쏘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 그렇죠? 팔 힘으로 당기는 거에 비해선 어쨌든 높은 거공은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팔 힘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팔 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죠? 여기가 고정점이 돼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고정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 상한 골두에서 약간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힘줄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배근도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요게 힘을 걸리면서 이 속도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고정점, 그다음에 여기가 침점, 그다음에 손이 작용점. 그러니까 활이 되겠죠. 이렇게 활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어깨가 움직여요. 아까 팔만 사용하는 경우는 어깨가 움직이지 않았죠. 팔만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흉곽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고정점 받침점이 되고요. 그리고 어깨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요거 보이죠?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깍지도 마찬가지. 깍지도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보이죠? 여기 손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어깨만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통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요것이 차이를 보면, 그죠? 이제 요 손을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깨를 사용하는 거, 몸통 힘을 사용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받침점을 허리로 잡았는데, 이거를 확장하면 허리 힘도 쓸 수 있어요. 그다음 넓적다리 힘을 쓰면 받침점은 다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깨 축지와 흉곽, 그 다음에 허리와 넓적다리 힘으로 당기게 되는 거죠. 어깨 또는 어깨를 당기니까 당연히 팔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를 객체, 힘을 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로는 3줄이란 말이 있는데 손목, 그다음에 팔꿈치, 그다음에 어깨 관절. 오두가 어디냐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 세 개의 관절을 그래서 팔과 절, 그러니까 이 3절과 팔을 어떤 객체로 보고요. 그러니까 피, 그다음에 내 몸통, 면과 몸, 면과 체를 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로 보는 거죠. 몸통 힘을 사용하는 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걸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밖으로 가는데, 몸통은 어깨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는, 어깨 자체의 힘, 그 다음에 활의 장력, 또 몸에서 당기는 힘, 이런 힘들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갑 하방에 주는 놈은 견봉을 이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데, 하강, 그러니까 몸통의 힘은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방향이 상충이 돼요.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정도가 심하면 서로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그것이 어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는 동작에 좀 불순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요것이 고경의 무경사학정도 지미집에서 높은 거공의 단점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깨는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높은 거공에서 오는 그런 어떤 단점을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당기시는 분 있죠. 아니면 이렇게 박아놓고 당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뒤로 수평의 힘만 쓰시는 분들은 높은 거공에서 오는 단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큰 힘을 쓰지 못한다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강궁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보면 여기 결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깨힘만 쓰는 경우는 어깨힘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몸통의 힘을 뭐 배제하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일정량만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힘을 더 많이 쓰는 경우는 몸통의 힘을 좀 이렇게 과부하 걸리지 않을 정도만 적정선에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이제 몸통의 힘을 먼저 쓰고 주로 쓰는 경우는 견갑의 힘을 좀 적게 쓰고, 왜냐면 같이 쓰면 어깨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깨 힘을 먼저 많이 쓰는지 몸통 힘을 많이 쓰는지 이게 뭐 어떨 때는 몸통 힘 쓰고 어떨 때는 어깨 힘 쓰고 이런 경우는 그 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날 뭐 활이 쑥쑥 들어온다고 그 기분으로 당기다가 어느 순간 윽 하는 거예요. 활이 잘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몸통의 힘을 그러니까 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 힘의 어떤 비율이나 선후 관계 이런 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고공에서 이건 여담으로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게 3종지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종지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거랑 끝에서 힘을 주는 거랑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장대를 사람이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런 뭐 막대기를 들고 움직이는 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높은 장대를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굉장한 힘과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힘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속도가 같다면 이게 길수록 더 강력한 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깍지팔은 접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짧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중고밀의 단계란 말이 있지만, 근데 준팔은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준팔에 걸리는 어떤 힘이나 그런 효과나 영향은 깍지팔이 2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준팔에 힘을 써버리면 준팔이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 깍지팔을 잘 쓰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활쏘기는 깍지누름이다 하는 말로. 그래서 그만큼 깍지가 중요해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쌍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일은 깍지가 뭔 줌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화를 내신 분들이 있어요. 쌍분인데 좌측 우측 똑같지, 뭐 줌과 깍지가 똑같은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줌을 박아놓고 이렇게 당기시는 거 보면 줌팔이 당연히 힘은 들어가죠. 뻗쳐야 되니까 저항하는 힘이 들어가는데 줌팔이 하는 운동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움직인 거리에다가 움직인 힘을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줌팔을 뻗쳐놓고 이렇게 당기면 깍지팔은 그만치 에너지를 발생을 시켰는데,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켰는데 줌이 하는 일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거공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이마에 받쳐놓고 이렇게 내리면 줌이 하는 일은 사실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한 요만큼 당겨진 거죠. 여기서부터 요만치. 그러니까 줌이 여기서 있을 때서 요만큼 내려왔으니까 요만치 당겨진 거예요. 줌이 하는 일은 그만큼이에요. 깍지가 하는 일은 대신에 이만큼. 물론 이제 여기 이마에서 높이 오고 가는 경우 줌팔도 그만치 일을 하고 깍지팔도 그만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 힘은 당연히 뭐 같이 걸린다는 거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운동 에너지가 같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좀 네, 사람들이 잘 공감을 못하죠. 사실은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깍지팔은 그러니까 깍지팔은 짧고 줌팔은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힘과 또 그 운동 에너지 이런 거는 고려해야만 해요. 그래서 깍지팔이 충분히 당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깍지팔로 당긴다고 하는데 이건 밀고 당긴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당긴다고 밀다는 사실 각 네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복합적이에요. 가령 이렇게 당겨올 경우에 이 아래 팔뚝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 위 팔뚝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동작이 합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얼마큼 가까워지느냐 또는 멀어지느냐로 밀고 당기는 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깍지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가령 이 활대를 제가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요. 네. 키워볼까요? 화면을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이거를 그 활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미는 게 돼요. 왜냐면 깍지손이 그러니까 오른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왜 깍지팔을 우리가 당기다고 느끼냐면 이게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로는 이게 멀어지지만 몸통에서 멀어지지만 앞뒤로 볼 때는 내 앞쪽으로 당겨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당기다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벅깍지가 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놓을 때 사실 이걸 미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당기지를 못하는 거죠. 뭐 방향성도 그렇지만 힘쓰는 방향도 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얼마큼 견봉에 가까이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직후방으로 빼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깍지팔로 당긴다 그러면은 몸에 얼마큼 이걸 깍지를 가까이 내 몸에 붙일 수 있냐 또 그다음에 발시하는 순간 내 몸에 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거건 같은 경우는 줌은 민감해요. 그리고 깍지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탈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든 사법 또 활 쏘는 방법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견갑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높은 거거든 같은 경우 이렇게 견갑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견갑 하강도 자체도 매우 강력하고 또 이렇게 견갑이 딱 이게 받쳐주거든요. 짱짱하게. 그러면 소총에서 여기 어깨를 이렇게 밀착시키듯이 또는 대포가 K9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키잖아요. K9 같은 경우. 또 옛날에 견인포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박아 넣어가지고 지지대를 박아 넣어서 그 충격을 흡수하고. 그래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 그만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정확도랑 어떤 힘이 일정하다는 거죠.
견갑하반동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몸통의 힘을 추가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몸통의 힘이 뭐야? 팔은 팔과 어깨로만 당기는 것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몸통의 힘 또는 뭐 분문을 조인다, 뭐 다리에 힘을 준다, 뭐 숨을 아랫배로 뭐 이렇게 마신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활을 쏠 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몸에 탈이 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게 힘이 상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양궁식으로 뭐야 팔로만 당기면 되지 견갑으로 당기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뭐 기가 어떻느니 뭐 단전업이 어떻느니 뭐 분문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로 함정에 잘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깨 힘만 쓰면 어깨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 다음에 몸통의 힘을 쓰면 어깨를 당기려고 안쪽으로 당기려고 한다. 그래서 두 힘이 상충이 된다. 그거를 이제 3종 지뢰의 관점에서 그렇게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좀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어깨만 쓰는 경우 또는 어깨힘을 먼저 쓰고 줄여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몸통힘을 먼저 쓰고 줄여 쓰는 경우 또 이렇게 혼용해 쓰는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제언을 하면서 그렇게 제언을 드리면서 이 영상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하면서 이런 거는 배제해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배제하실 수도 있고요. 참고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강궁을 당기다가 팔이 아프신 분도 있다면 그래도 제가 또 강궁을 쓴 지라도 꽤 되니까 한 8년 이상 강궁을 써온 것 같으니까 혹시나 궁금한 분 있으시면 다음 쪽지로나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제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궁을 좀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어쨌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